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변권을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첫 번째가 항변권은 첫 번째가요,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죠? 별개의 약정을 했죠.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합의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동일성이죠. 동일성에서 상속이라든가 채권 양도는 되지만 경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세 번째는요,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런 것도 질적 변경이니까 인정이 되고요. 네 번째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에 말소하고 변제하고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먼저 뭐를 한다? 먼저 뭐를 해? 변제를 해. 먼저 변제를 하면 나중에 저당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여기서 뭐가 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까지 했죠. 여기까지 이제 했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변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요. 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뭐냐면 신용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상태 악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의뢰한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금 지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하기요. 곧 걔 망해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중도금이나 잔금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등기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나는 돈을 주지를 못하겠다. 항변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요, 중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요, 선이행이죠. 중도금은요. 그 다음에 잔금이 있죠. 잔금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이행기이다 또는 변제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줘야 되죠. 그런데 중도금하고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이행이 아닌 것이에요.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죠. 우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고, 이행지체일 때는 뭐라 한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시행이 아닌 경우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라는 말이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잔금하고는 뭐다? 이것은 동시이행이죠. 이런 동시이행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그랬죠. 위법하다 하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2월 1일 중도금으로 1억을 주고요. 여기 4월 1일이죠. 4월 1일 잔금으로 1억을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행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갑이 열받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금 날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이행기죠.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동시이행인 거예요. 동시이행. 그걸 뭐다?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돼버리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제하려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이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해제를 하려면 그때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 그럼 어떻게 빠뜨리냐? 여기서 만약에 5월 1일 날 그러면 동시이행이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1일부터 잔금 날짜까지 4월 1일까지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1억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동시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내가 이제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돈 줘 이렇게.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냐? 을은 1억에다가 플러스 중도금 1억에다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이자 플러스 잔금 이것을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지급을 못하면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해.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럴 때 계약을 만다 해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 이행의 경우는 언제나 무슨 말이 나오냐?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 말이 꼭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말 지금 됐죠 지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해적거리가 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분 뭐를 했냐면 여기서 완전한 권리 여러분 기억나요? 완전한 권리 기억나죠? 완전한 권리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여기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준다.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 했죠? 이런 말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짧게 쓴 거죠. 동시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나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니까 동시행이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일회성의 원칙 이렇게요. 그럼 여기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그럼 일회성의 원칙은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오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럼 을은 갑한테 뭐를 줘야 돼요? 잔금을 이렇게 줘야죠.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봐.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죠. 그럼 나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잔금 지급을 뭐를 해? 거절해. 이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일한테 등기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잔금지급을 거절해. 이것은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항변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은 항변권이 없어. 갑일한테 자기는 등기 서류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등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잔금 지급을 뭐 한다? 거절한다. 이 말이잖아. 이걸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간단한 게요. 먼저요. 을이 채권자 지체. 그러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갑일한테 2월 1일 날 잔금 날짜에 잔금 날짜에 등기를 가져왔어. 갑이 가져오면서 을한테요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없으면 등기 서류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걸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냐? 채권자가 뭐라죠? 수령하죠. 수령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수령지체 중 이 말이죠. 수령지체 중 여기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계속하냐? 계속 한 번
이행 제공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럼 봐봐. 한 번 이행 제공했다는 것은 지금은 계속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 주고 있으면 상대방은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고 한 번만 이행을 제공했단 말은 그러면 더 이상은 이행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해. 항변권은 소멸하고 여기는요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항변권이 소멸한다 말은 무슨 말이다? 채무불이행이란 말이고 채무불이행이니까 지연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지연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 우리가 뭐를 얘기하면 이행제공을 계속한다는 말은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등기 서류를 보관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냐? 갑일한테 2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요 잔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그러면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가버리죠. 가지고 가버리면 이제는 잔금 등기 서류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면 을이 항변권이 살아나. 항변권이 살아나면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면 이자를 내는 안 낸다? 이자를 안 내죠. 그럼 이자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다 맡겨놓으면서 뭐라 하냐? 너 잔금 언제든지 잔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법무사 사무소에 와가지고 잔금 법무사한테 맡기고 등기 서류 가져가라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은 을한테 계속적으로 등기 서류를 주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뭐를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요 갑이한테 이제 등기 서류를 가져왔는데 을이 돈이 없는 거예요. 너 돈 없어? 없대. 그래? 그럼 나 간다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등기 서류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하루만 이행지체 하루만 이자를 받고 그냥 가져갔으니까 더 이상 이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항변권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자를 못 받고 해지를 못 한다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라니까.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해지하지 못한다. 동시행 항변권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다. 지연이자 이자를 받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세트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을 이해하는데 풍성해져요. 알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계약 해지란 말이 나오고 지연 이자는 언제 받는가 이게 나온단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말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봐. 여기요.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 결론만 나오니까 주로. 그래서 여러분요.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회성의 원칙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봤네요. 여기 보면 지금 동시행이죠?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이 있죠? 자,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언제요? 당연히. 당연히란 말이 중요해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항변권을 행사해야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OX, X 동시이행 관계죠? 그러면 당연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이냐? 당연히란 말은 이 말이에요. 항변권을 뭐를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 말이죠. 당연히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당연효라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여기 나와. 항변권이 있어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OX, X.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 빠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퀄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를 내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그런데 소송에서는 달라. 소송에서는 여러분 변론주의라고 그래. 변론주의는 뭐냐면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는 재판장이요. 둘이 동시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떠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재판장에 가서는 일단요 목소리가 커야 돼. 그 다음에 뭐냐, 판사가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 가죠. 그때 2번 정도 소리를 더 질러줘야 돼. 그래야지 판사가 아, 저 사람 되게 억울한가 보다 이러죠.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좀 있어요. 그러면 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 쟤 좀 부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재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예 그럼 조용히 하지만 실제로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억울한데 조용히 하라는데 조용히 하겠어요? 내가 억울한데 나 돈 갚았는데 돈 안 갚았다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하는데 조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소리 더 지르죠. 그렇게 해줘야 재판장이 기분은 조금 나쁠지 모르지만 아, 쟤는 대빵 억울한 거보다 이게 감이.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누가 잘못했나 아닌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딱 있어.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억울해 보여. 얼굴 뭐 벌겋게 달아 올라가지고 막 지금 욕하고 있고 별짓 하고 있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달려든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잘못한 것 같고 얘는요 무슨 뭐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얘가 분명히 돈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럼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냥 돈 갚으라고 하는 게. 그러면 판사가 뭘 하냐? 둘이 가서 조정하라고 그래. 조정. 그러면 내가 돈 안 받아서 내 돈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조정하라고 하면 1억 받을 것을 5천만 원, 3천만 원에 조정하고 와. 그 말은 인간은 돈 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게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법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판장에 나와서는 일단 뭘 한다? 소리를 질러주고 그만하라고 하면 2번 더 질러주는 센스가 있어야 돼. 그럼 이걸 뭐냐? 이걸요 항변권이라고 그래. 항변권. 항변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행사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항변권을 행사했다. 행사. 그러면 뭐라 하냐? 그러면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를 해.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상환, 급부, 판결,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이 갑이라는 놈이 자기는 등기를 안 줘. 등기를 안 주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잔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꼭 그런 놈이 있죠. 알았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무대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등기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요 어이가 없죠. 아니 등기를 줘야지 내가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소송이 붙었죠. 일단 붙으면 이제 판사가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왜 계약했는데 잔금 안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을이 어떻게? 을이 평소에 을이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또 입이 열려가지고 한마디 해주죠. 뭐라고? 제가요 등기를 안 줘가지고요 한마디 했어. 등기를 안 줘가지고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하냐? 그럼 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주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 그래서 원고 갑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동시에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매매 재금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라 이렇게. 그럼 뭐다? 상환이라는 것보다 서로 상자, 서로가 교환해라 이 말이죠. 뭐를? 급부가 뭐죠? 대금하고 등기를. 그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전부 패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을은요 말 많은 놈인데요 그날따라 열받아서 말하기가 싫어. 왜요? 얘가 등기도 안 주고 돈 달라고 하니까 판사가 뭐라 하죠? 너 왜 돈 안 줘? 그러니까 나는 할 말 없는데요. 말 안 해버리죠. 그럼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잖아. 돈 달라고. 근데 지금 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하냐? 을이 그 갑의 청구를 승낙하는 걸, 승인한 걸 봐버려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을은 뭐라고 판결하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판결을 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 그 말은 피고가 전부 뭐 했다? 패소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은 이퀄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을 누가 행사한다? 을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행사해야 되는데 을이 행사를 안 했죠? 그러면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판사가 을은 갑에게 재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끝이야. 그런데요 판결을 받고 와가지고 갑이라는 을이요 너 동시에니까 잔금한 등기 안 주면 돈 안 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미 판결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을은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돼. 등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입이 무겁더라도 한마디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 딱 하면은 무슨 판결이다? 상환급부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판례를 봐. 판례를 딱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변제. 그럼 변제하고
영수증. 영수증은 동시행이에요. 변제하고 채권 증서.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먼저 변제해야 돼. 그래서 그럼요. 채권 증서가 뭐냐? 차용증이죠. 차용증 써주고 돈 빌리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여러분요. 뭐라고 안 되냐? 차용증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차용증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영수증 달라고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영수증 받고 나서 차용증을 달라고 해야 돼. 영수증만 받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관계없죠. 뭐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변제를 하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지 차용증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제하고 영수증이 동시행이에요.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자, 두 번째는요. 임대차요. 임대차에서 보증금이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은요.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임대차가 끝나죠.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요. 여기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우리 여러분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을 반환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요. 민사특별법 강의 다 해놨으니까요. 제가 부탁인데 민사특별법이요. 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민사특별법 6문제가 나오는데 그 6문제는 보너스 문제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틀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요. 등기 명령 이것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왜 임차권 등기를 했겠어? 왜 임차권 등기를? 보증금 안 주니까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효 취소 해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있죠. 무효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있는데요. 원상회복 의무 이것은 무슨 관계냐? 동시에. 그런데 참 웃긴 말이 했어. 무슨 말이었냐? 원래 여러분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이고요. 해제를 하면은 원상회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판례가요. 동시행 항변권에서만 희한하게 무슨 말을 했냐?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다른 데는 그런 말 쓴 적이 없거든요. 원래 부당이득하고 원상회복은 다른 말이거든요. 원상회복은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은 선인은 현존 이익을 악이인 경우는 전부를 반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 여기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 싸잡아가지고 얘기해놨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동시항변권에서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무효 취소 해제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보증금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제하고 영수증 무슨 관계? 동시이행. 변제하고 채권 증서에 반환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 어음의 반환. 이것은 무슨 관계다? 반환하고 변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어음금의 변제와 영수증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어음금 왜 그러냐? 내가 어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내가 어음금을 갚죠. 갚았는데 그럼 나한테 어음을 줘야죠. 주지 않고 어음을요. 내가 내일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럼 내일 줘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병원 때 또다시 어음을 넘겨버려. 어음을 넘겨버리죠. 그러면 나는요. 어음을 또 갚아야 돼요. 이것을 무인성이라고 그래. 어음이 특징이 있다면 아까 우리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돈을 갚아버리죠. 그러면 주된 권리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그래서 무효가 된다죠. 무효가 돼버리죠. 저당권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음은 무인성이 해가지고 어음하고 어음금을 변제하고 하는 것은 서로가 관계가 없다. 무인성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갚으면서 어음을 못 받았는데 어음을 다시 넘기죠. 그럼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음금을 갚을 때는 그냥 갚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갚으면서 뭘 반드시 달라고 해야 돼? 어음을 반드시 달라고 해야죠.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변제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도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도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요 그냥 동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 도급은 뭐냐면 도급은 물건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거든요. 그러면 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목적물, 도급이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 보수 돈을 주는 것이 동시행이다 이 말인데 그렇게 우리가 도급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어음은 우리 시험에 나왔어. 어음은. 그래서 아마 도급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꼭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튼 도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뭐로 보면 된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요.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기요, 변제와 영수증 동시행, 변제와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죠. 여러분 임대차의 보증금, 그것은 뭐다? 동시행이지만 임차 구독명령 동시행이 아니다. 무효취소 해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무효취소 해제 동시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딱 그렇게요.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 제공을 계속이란 말이 있으면 항변권이 소멸이지만 한 번 이행 제공 항변권이 소멸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일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방금 했죠. 일회성 원칙. 특히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변권을 법에서 소송에서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권을 행사한다. 상환, 급보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또는요,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패소 판결이다. 그 다음에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이다? 항변권을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다. 당연히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알겠죠? 당연히 그 말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우리가 선이행이다. 중도금이죠. 선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다. 지연이자를 낸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행기다. 그러면 뭐죠? 동시행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동시행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불안의 항변권이죠.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신용 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뭐가 됐다? 악화가 됐다. 그때 우리가 뭘 한다? 그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대가 관계는 상무계약이죠.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로는 된다. 동일성이 있냐 없냐? 상속 채권량도 된다. 경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건의 인도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받겠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등기의 말소와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완전한 권리. 그래서 매매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다.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이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에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소리로 듣는 것도 중요한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림을 먼저 암기하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말이 이렇게 막힘없이 쭉 하는 것은 그림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림을 연상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만 글로 보면은 몇 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을. 그것이 암기가 될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해를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요. 1분만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여기 다시 찍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